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상한가 랠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2차전지 2기업 큰돈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2차전지 관련된 섹터가 당장은 부진하지만 하반기부터 개선을 시작할 것이고 2026년도면 대세 상승으로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평가되는 하나의 기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기업은 정말 지금까지도 잘 버티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워낙에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떨어져 주면 정말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의 종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최근 2차전지 섹터에 나오는 최근 이슈와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섹터도 좋지만 당장에 그 급등을 좀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중요하겠죠. 중장기적으로는 2차전지 보시고 단기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은 유리기판하고 액침냉각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현재 정책주가 슬슬 끝을 보게 되면 유리기판 액침냉각이 다시 주목받을 타이밍이 곧 빠르게 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당 관련된 종목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싹 다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 무료로 우리 9만 명의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100%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이야기, 2차전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입니다. 최근 현대차의 순수 전기차 생산 라인이 2월에 이어서 4월에도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보면은 전기차 시장 정말 안 좋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중국 저가형 전기차 주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30%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생산량이 이제 생산을 중단할 만큼 국내 전기차 상황은 좋지 않은데 해외는 워낙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역시나 저가형입니다. 최근 유럽의 보조금 중단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한 여파로 사람들이 비싼 전기차를 사지 않습니다. 원래 전기차가 초반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워낙에 경제에 거품이 많이 껴있을 당시에도만 해도 사람들이 막 명품 구매도 많이 했을 때 당시잖아요. 자동차, 전기차도 명품 구매하듯이 좀 비싼 전기차들을 꽤나 많이 판매했었습니다. 초반에는 그랬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현재 경기 침체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그런 행동들이 최근에 많이 없어졌죠.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이 경기 침체 여파로 자연스럽게 저가형 자동차 선호 현상이 더욱더 많이 생겨났고요. 이 과정 속에서 중국은 살아남고 저가형 자동차를 만들지 못하는 지금 현재 국내 지금 이제 자동차 기업들의 판매량은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전기차도 저가형 나왔어요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가격 비교 안 됩니다. 중국에서 싸다라고 하면 1,000만 원대고요. 1,000만 원대라고 하면 1,000만 원부터 한 1,900만 원, 2,000만 원 사이겠죠. 현대자동차는 싸봤자 3,000만 원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차이는 누가 어떻게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누가가 아니죠. 어떤 기업 때문에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핵심은 배터리에 있다. 뭐 항상 알고 계시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인건비야 로봇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요즘 로봇 시장 AI 시장 커졌기 때문에 이걸로는 어떻게 커버를 쳐봐도 이 애초에 이제 공정 자체 생산 자체가 저렴한 LFP 배터리를 이기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도 저가형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요. 특히나 LFP 배터리를 빠른 기업은 이번 연도부터 생산을 준비합니다. ESS용이 아니라 자동차용이에요. 자동차용도 이번 연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때 이런 LFP 저가형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기업이 가장 주목받을지 주목해보면 저는 PNT라는 기업이 가장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미 2024년 작년 기준에서 지금 현재 수주잔고로 2조를 찍었던 기업이죠. 워낙에 지금 이제 배터리 장비 제조업체로 이름이 날리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1위를 찍었어요. 일본 기업을 제치고 배터리 장비사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저력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도 주가가 많이 안 떨어지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갈 때도 이 PNT가 LFP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매력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왜 주목해 봐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상세하게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만 반복해서 시청해 보셔도 돼요.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소식이죠. 간단하게만 볼게요. 아이오닉 5의 국내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39.2% 줄어든 1129대를 판매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최근에 국내에서도 보조금 이슈가 있기도 했고요. 해외에서도 현재 보조금 이슈가 있기도 하고, 워낙에 이제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을 제외한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한 일주일 정도의 공장이 가동을 멈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이냐?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1분기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30%가량 증가했습니다. 1분기 글로벌 전기차 판매 기지개 29% 증가한 이 410만 대를 판매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견인한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업계에선 자동차 캐즘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판매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성장폭 괜찮았거든요. 재작년에도 성장폭 괜찮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또 30%가 증가했다? 엄청난 성장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죠. 특히나 보급형이 인기인데요. 지금 이제 유럽 환경 규제 영향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영향, 다양한 영향으로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여파로 자연스럽게 저가형 자동차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내 1분기 전기차 판매량도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33,482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는 잘 판매량이 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왜 아이오닉 5나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적은 게 저가형 자동차가 좀 더 많이 판매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비교적 저가형 자동차의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짜 이유는 뭐냐? 이런 변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경쟁력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은요, 이미 작년부터 10만 위안, 하나 돈으로 환율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2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의 전기차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에서도 이 가격대 라인이 많이 나와요.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인데요.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자리도 위협할 만큼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속 분위기에서도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쌌으니까요. 그죠? 그럼 이 가격 경쟁력이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인건비 문제도 있겠고요. 그죠? 절반 가격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역시나 지금 현재 원자재를 잘 조달할 수 있는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도 굉장히 강력했다. 그래서 결국엔 이것들이 모여서 저렴한 배터리 가격을 형성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저렴한 배터리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렴한 자동차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가 쌀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도 따라가야겠죠. 너무 뻔한 소리죠. 다른 거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보급형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다른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요것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LFP 미드니켈 보급형 배터리 준비하는데, 중요한 게 이번 연도 내에 생산하는 게 지금 실적 기대하면서 가장 빠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 내에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기업이 누가 있나 살펴봤더니 유일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기업이 유일했어요. 특히나 그 ESS용이 아니라 자동차용, 올해부터 자동차용 LFP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 양산을 계획했다. LFP도 그렇고 미드니켈도 역시나 다 이번 연도 내에 생산을 준비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변화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내용은 강조해 드리면서 천천히 설명드려 볼게요. 어떤 기업을 봐야 될까?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기업은 P&T라고 보고 있습니다. P&T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상세하게 좀 볼게요. 일단 LG 엔솔이 가장 앞서가죠. LG 엔솔한테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비를, 배터리 제조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LG 엔솔이 최근 LFP 배터리 생산에 중국산 배터리 생산 장비를 많이 도입했었어요. ESS도 그렇고 그 이외의 것들도 그렇고 이 중국산 장비, 중국이 지금 LFP만큼은 가장 잘하니까 중국산 장비들이 가성비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는지 많이 적극 도입했었습니다. 상세하게 어떤 기업에 어떤 것들을 납품을 하는지는 기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중국 것을 최대한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최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산 장비를 미국에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관세 요만큼 때렸는데, 그죠? 관세를 뭐 거의 100포인트 넘게 때렸는데 이걸 가져가면 손해겠죠. 그러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LFP 생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한테 장비를 조달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P&T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P&T는 마침 차세대 기술이죠. 이 배터리 생산의 가격을 30%더 하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식 공정에 대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이 관련된 장비를 실제 미국 기업한테 수출한 적도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테슬라죠. 그래서 확실히 LFP 장비를 중국 걸 쓰지 않고 어떤 기업을 써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 P&T밖에 없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생산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P&T는 워낙에 이제 자신이 있었는지 자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P&T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을 통해서 LFP 배터리를 소재 생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해서 구미에 건설 중인 LFP 배터리 공장까지도 가동 예정입니다. 물론 생산 능력은 엄청 크진 않습니다. 뭐 다른 LG엔솔, 삼성 SDI, 뭐 SK온 비교할 바가 안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한번 이런 구축을 직접 해본 기업은 다른 기업한테 배터리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에도 유리하다는 거죠. 얘네는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 애들이야. 느낌부터 다르잖아요. 그죠? 한번 해본 애들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장비만 만드는 애들하고 다르죠. 심지어 이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훨씬 더 잘하겠죠. 문제점이 뭔지, 다른 제조 장비라고 연결했을 때 뭐가 단점인지를 빠르게 P&T가 직접 만들어 봤으니까 인식하고 개선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해본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플러스 점수가 있다. 그죠? 개초에 그리고 LFP 배터리를 겨냥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P&T는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 공장에 건식 전극 공정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던 기업입니다. 이게 이미 작년부터 이어졌죠. 이게 근데 그리고 이 기가 텍사스의 지금 건식 전극 공정이 최근 성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건식 공정이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통 2차 전지 소재는 한번 잘 섞기 위해서 조금 액체화시킵니다. 액체화시킨 상태에서 섞어야 잘 고르게 섞이거든요. 그래야지 배터리의 재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섞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보통 액체화시켜서 그 끈적한 물질, 액체 물질을 같이 섞어가지고 만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과정 이후에 다시 말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 섞으려고 액체화시키는 거지. 액체화시킨 상태에서 배터리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말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식 전극 공정은 이 액체를 쓰지 않고 그러고도 잘 섞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공정이에요. 그러면 한번 액체를 섞었다가 다시 말리는 공정이 필요 없죠. 그래서 제조하는데 시간도 빠르고 심지어는 쓸데없는 장비도 더 필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생산력이
증가하고 비용도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크기도 자리도 많이 잡아먹지 않고요.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라고 생산 기술이라고 주목받는 것이 건식 전극 공정인데 요걸 테슬라에 납품했고 최근에 굉장히 눈에 띄는 생산력 성장을 지금 이제 테슬라가 직접 보여줘서 지금 이제 PNT의 기술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한테 LFP 배터리 제조에서도 공급을 받으면 이 관련된 기술들 LG 엔솔도 사용할 수 있겠죠. LG 엔솔이 PNT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차세대 기술도 있고 심지어 LFP 관련된 기술력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PNT의 미국 시장 진출과 건식 장비 사업을 확대를 의미한다 라고 하면서 확실히 입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재 상태에서 PNT의 매력도 더 있습니다. 최근에 PNT는 고객사를 다변화하면서 성장 동력도 확보했는데 중요한 거 요거만 보시면 돼요. 한국 40%. 원래 한국 비중이 높겠죠. 한국 기업이니까. 근데 재밌는 게 중국에도 15%, 유럽에도 15%, 미국에도 10%, 러시아에도 10%, 인도에도 5%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만약에 부진하더라도 팔 데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현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욱더 이 해외 수출 비중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025년 1월 중국 로컬 고객사를 대상으로 추가 장비 수주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보다도 훨씬 더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4년도 8월 기준 수주 잔고 2조로 2차전지 장비 기업 중 세계 1위를 달성한 적이 있는 저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향 수출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LG엔솔도 뭐 미국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한국 본토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미국에서 아마 공장을 짓고 자동차 생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동차용 LFP 배터리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목받을 만한 기업이 PNT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예상치를 보시면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매출액도 꾸준히 성장한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성장한다고 나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예상치대로 나오는 건 아닌데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은 매출 영업이익이 박살나는 한번 힘들었다가 다시 나아지는 그림인가 하면 PNT는 계속 꾸준히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물론 산업 자체가 애초에 좀 불황에 들어갔죠. 국내는 불황에 잠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얘 혼자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가는 신고가를 가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2차전지가 슬슬 이번 연도 하반기 이후부터 특히나 2026년도에 개선을 시작한다면 이 기업이 가장 매력적인 파동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당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가가 고가 대비해서 거의 뭐 50% 반토막이 뭡니까? 60% 가까이 60% 70% 가까이 폭락했어요. 워낙에 피해가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다른 기업들은 거의 신저가를 갱신하는 것에 반해서 해당 기업은 2차전지 화랑이 오고 난 뒤 상승했던 상승치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왜? 매출이 성장하니까. 그래도 다른 기업들 비해서 저가를 이탈하지 않고 버틴 이유는 뭐다? 매출이 괜찮으니까. 그죠? 저는 이 저가 라인 이하 자리부터는 정말 자리를 준다면 땡큐 하면서 매집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LFP를 타고 저가형 배터리를 타고 가장 먼저 생산을 지금 성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리고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LG 엔솔이 이번 연도 연내에 LFP 배터리 생산 시작한다라고 했잖아요. 자동차용. 그러면 장비 발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비가 못해도 뭐 진짜 짧아봐야 3개월. 진짜 좀 넉넉하자면 6개월 안에 보통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야지 양산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한 빠르면 2분기에서 늦어도 3분기쯤 장비 판매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해요. 매출 추가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 나와 있기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남아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힘든 2차전지 시장에서 좀 빛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종목 이외에도 2차전지 배터리 지금은 힘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시 나갈 거고요. 저가형 배터리가 나오면 캐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특히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기업들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대해 보시면서 함께 힘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주주분들께서 힘을 내셔서 응원하셔야지 누가 응원하겠습니까? 가지고 있지도 않는 사람들은 욕하기 바빠요.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항상 함께 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고 응원해야겠죠. 항상 우리나라 국내 비차전지 배터리 기업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나는 추가적인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료집 만들어 놨습니다. 난 이 PNT도 좋지만 단기적인 파동이 기대되는 종목이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리기판 액침 냉각 기업들이 핵심이거든요. AI 반도체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차세대 AI 관련된 기술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지금부터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아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조금 깨지니까 조금 옮길게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은요. 100% 무료고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용하실 때 핸드폰 번호 혹은 뭐 여러분의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메일 주소 정도가 있는데 이메일 주소는 비밀번호 까먹으셨을 때 비밀번호 재설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고요. 이메일도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요. 뭐 광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보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정보를 드리냐? 첫 번째 2배 급등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추천주 1일 급등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해서 차트가 예쁜 종목들 매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일 매일 아침에 주요 뉴스 플러스 관련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 오늘 장이 끝나고 오늘의 테마주 정리 자료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2배 급등 자료지만 주기적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1일 급등 추천주 매일이겠죠. 주요 관련 뉴스 매일 아침 그리고 급등주 테마주 정리 자료도 매일 장마감 매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시장의 흐름을 100% 무료로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들도 꽤 있을 겁니다. 다만 제 의견도 조금 담아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고 심지어 보기 좋게 편하게 정말 한 곳에 보기 좋게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일 3가지의 일일 올라오는 자료집만 보셔도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정말 요약해서 핵심만 짚어놔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해당 무료 정보를 왜 주느냐라고 하면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는 거 여러분께 좀 공유해드리고 이쁘게 정리해서 그냥 올려드릴 뿐이에요. 어차피 하는 거죠. 저도 가끔가다 안 하고 싶어질 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기 때문에 매일 1000분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방문해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원동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매매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흐름이 나오면 주식시장을 누가 더 성실하게 따라가느냐의 차이예요. 정신 차리고 변화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대응해야 될 텐데 이게 사실 정말 성실함이라는 게 쉽지 않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아프고 독감 걸리면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약속해드렸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 놓으면 저 또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점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원동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료 정보를 얻어가시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시간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정보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만들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핸드폰 번호 이런 짜치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놨으니까 함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당연히 제 개인적인 홍보의 목적도 일부 있겠죠.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다 무료입니다. 유료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정말 핵심적이고 좋은 내용이지만 저는 저 좋으라고 저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제가 얻어갈 걸 생각하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얻어간 게 있어서 더 이상 뭘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약속드립니다. 평생입니다. 계속 해드릴 거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상한가릴리 메인 화면인데요.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급등 천주는 2배 급등 자료집하고 1일 급등 천주 여기서 드립니다. 주요 뉴스 매일 아침 관련주는 장전 시황에서 드리고요. 오늘의 테마주 정리 자료는 급증 포착 자료에서 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자료 업데이트 되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급등 천주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매일매일 추천주 보이시죠? 매일매일 추천주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배 급등 자료집이라고 해서 공직을 3번째 글 클릭하시면 무료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맨 아래 유리기판 액침 냉각 자료집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AI 로봇 2000지 자료집, AI 반도체 챗봇 자료집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미리미리 받아주셨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세요. 난 이거 당장이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일단 다 무료니까 받아두셨다가 여러분들께서 필요할 때 꺼내 쓰인다 생각하시면 정말 시간 절약하고 좋습니다. 정말 핵심만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 자료집만 보셔도 이 업종은 졸업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전시황에서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와 함께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쭉 적어드립니다. 요것만 보셔도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주로 급등한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코멘트도 드렸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이 끝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한 테마 오늘의 장의 테마 세종시 관련주네요.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걸 매일매일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시간 아낄 수 있겠죠? 싹 다 핵심만 요약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들 얻어가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멈추지 않고 시장이 쉽지 않죠. 다들 최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가운데에서도 내가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겠다라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저도 자료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들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노력하시는 만큼 수익이 깃들길 항상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수고하셨습니다.